당과 대통령 사이 엇박자가 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도 있어서 이것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검찰 개악과 관련해서 공서청에 보안 수사권이 아닌 보안 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결론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방향과는 많이 다른데요.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통령은 수사 효율성을 위해서 보안 수사권 유지를 좀 주장하고 있었는데 여당이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강성당원들이 검찰은 이제 이게 악마야. 완전 사탄이야. 이 사탄한테는 그 무엇도 할 수 있게 주면 안 돼. 그리고 사탄은 형체도 없이 멸절을 시켜야 돼. 그런 신념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주로 친청 쪽에 많고 민주당 강성당원의 다수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변호사를 꽤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견제받지 않는 경찰 그리고 사법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즉 일반 국민 특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찰이 완벽한 존재가 아닌 한은 흠은 나올 것이고 지금 왜 수사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국민들이 보고 있어도 뭉개고 안 하고 뭐 딴청 피고 야권 같은 거는 전부 다 어딥니까 광역수사대로 보내고 뭐 국수본으로 보내고 여당 관련 건은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겠고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경찰에다가만은 맡겨놨다가 처박아 놓고 안 하거나 빼뜨려 먹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사건을 틀어버리면 그걸 누가 말리냐 라는 걸 걱정스러워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과 친명 쪽의 생각.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친명은 그렇게 따라가죠. 그런데 친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성이거든. 저 악마들. 우리가 얼마나 당했는데. 우리 조국님이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로 탈탈 털렸는데. 저거는 숨도 쉬게 하면 안 돼. 거기에 편승하는 그 법사위 강경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사이다 발언하고 뭐 거기에 부합하면 잘한다 하고 뭐 난리가 나거든. 다음번에 또 공천은 확실한 것 같거든. 그 안에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검사장 출신 의원들이 몇 명 있어요. 법사위 안에. 한 서너 명 될 겁니다. 지금 이게 뭔 소린지 나보다 더 잘 알 거야. 근데도 영혼을 팔아먹어. 그거 나서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법 잘 알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능력이 여력이 되는 사람은 큰 문제도 이 사람들도 문제긴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아무 의지하고 기댈 데 없는 서민들 일반 국민들은 이제는 경찰의 선처만 바랄 뿐이에요. 왜? 권력은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경찰청장을 하고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내려와서 경찰을 하고 뭐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시스템으로 견제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같은 기관 내에서는 안 됩니다. 머리가 같으면 안 되고 다른 기관에서 체크 앤 밸런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최소한의 장치가 보안 수사권이에요. 근데 그것도 수사다. 그럼 뭐 그래 하든가. 어쨌든 앞으로 죽어나는 거는 서민들입니다. 신나는 거는 여당 정치인과 돈 많은 재벌 혹은 그들과 친한 사람들입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을 준다.
근데 보안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거는 보안수사권을 뺏는다는 거다라고 솔직하게 오늘 정청래 대표 얘기를 했더라고. 보안수사 요구권이란 건 받아봤는데 이게 안 맞아.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범인인 것 같아. 네. 보안수사권이 있으면 직접 하면 됩니다. 요구권은 지금 조정현 앵커가 경찰에 하면 이거 이상한데요. 이렇게 좀 한번 좀 보안수사 해주세요. 네? 하고 엎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구속영장 발부되고 혹은 신병을 확보하고 열흘 내에 검찰에 송치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기본 열흘 플러스 구속기간 연장을 열흘 더해서 20일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경찰 열흘, 검찰 20일. 근데 경찰에서 뭐 오당탕 해가지고 그냥 검찰로 송치를 해왔어요. 근데 검찰에 보니까 이거 구멍이 뻥뻥뻥 나가지고 이게 공소유지가 될까 말까 모르겠어. 무죄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그 열흘 플러스 또 열흘 동안 직접 수사도 못하고 보안 수사를 직접 하지도 못하고 수사 요구를 하는 거야. 보안 수사 요구를. 이거 뭐라고 열흘씩 줘요. 경찰이 그거 하지 않을 것이다. 말 안 듣죠. 경찰 그걸 수사 지휘라고 생각하고 말 안 듣죠. 지금도 그래요. 요구하면은 사건이 어디 가는지 몰라요. 처박혀서. 그리고 뭐 요즘 나아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엔 정권 송치라고 해가지고 불기소 의견 사건도 다 왔거든요. 검찰에 다 송치가 됐어요. 피해자고 내가 피의자예요. 피고발인이에요. 내가 돈 떼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발장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그런 일 없다고 빡빡우기고 무슨 얘기냐고 팔짝팔짝 조정현 앵커는 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증거를 갖다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증거 없으면은 증인이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팔딱팔딱 뛴다. 판단컨대 경험칙상 이거는 조홍천의 말이 맞다. 불기소. 이런 식으로 와. 근데 이제는 그 사건은 안 와요. 불송치해가지고 사건이 안 와. 없어져. 근데 반대로 증거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팔딱팔딱 뛰는데 경험칙상 조홍천이 나쁜 놈이다. 해서 기소 의견은 와요. 그건 와요. 근데 증거가 경험칙이야. 옛날에 보면 경험칙상 인정된다. 이게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지금 낮에는 어쩐지 제가 실무를 안 해가지고 모르는데. 그러면 보안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면 야 경험칙상은 이거 법원 가지고는 안 돼. 보안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핸드폰도 까봐야 되고 위치 추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보안 수사 해주세요. 하면 다행인데 그건 선의에 맡기는 거야. 경찰이 네 그러고 그냥 뭉개버리면 그냥 보낸 대로 그냥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건 무죄지.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사기를 당한 조정현은 조홍천이 무죄되면서 아무런 피해 보전을 못 받는 거예요. 경험칙상 뭐 그렇다는 거야. 네. 옛날엔 그랬어요. 뭐 검찰 개혁이다. 서민들이 죽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 보안 수사하는 거는 형사부라고 그래요. 형사부는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송치한 사건을 다루는 거거든. 그게 증거가 맞나 법에 맞나 혹시 저 억울한 사람은 없냐 공범이 더 있지 않을까 관련 범죄가 더 있지 않을까 송치된 사건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는 걸 형사부라고 그래요. 그걸 지게꾼이라고 그럽니다. 사건 오면 찌개 메고 와가지고 그냥 처리한다고. 지게꾼. 그에 비해 특수부 검사. 여기는 사건 송치가 안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경 사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응? 그냥 하면은 막 그냥 모든 언론이 달려들어가지고 맨날 그 속보 경쟁 들어가는 그 인지 사건이라고 그러거든. 인지. 송치가 아니고 내가 범죄 혐의를
잡아가지고 하는 사건. 네. 1차 수사. 그걸 갖다가 편파적으로 해서 권력자 쪽에는 봐주고 야당 쪽은 조지고 또 권력자가 저기를 지시하면 쪼르르 달려가지고 사냥개처럼 물고 여기는 물지 마 그러면은 막 물라 하다가도 뒤돌아서고 이게 문제였다고. 이게. 그리고 저거는 권력자하고 완전히 이런 관계다. 그러면 나올 때까지 털고. 그게 문제였거든. 네, 문제점은 있긴 그러니까 있다. 그걸 하지 마라. 오케이. 그 중수청에서 하잖아. 그 경찰에서 하잖아. 그럼 그거 안 하면 돼. 그러면 형사부에서 했던 거.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송치해온 거. 보낸 거. 경험증 말고 다른 증거를 찾는 거를 보안수사라고 한다. 그거 열심히 하면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문제지? 근데 그것도 수사다. 저 사탄은 수사 근처도 못 가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 당원들의 뜻이다. 그러는 사이에 힘없는 서민, 일반 국민들은 어디 가가지고 권리 구제를 못 받는다고. 네? 네. 뭐 사실 그래서 제가 자꾸 나하고 사기단을 하나 만들어서 사기 치면서 살자라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사기꾼들이 판치는 예, 세상이군요. 예, 굉장히 편하게 됐어요. 사실 이런 결정을 한 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실 모든 걸 좀 모든 의견들을 묵살하고 견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정청래가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정청래도 끌려가는 거다. 강성 지지층에 올라탄 겁니다. 저기서 내려오는 순간 물려 죽어요. 호랑이 등에 탄 거라고. 그러면 그 호랑이를 누가 인도하냐? 제가 보기엔 김어준이다 이거죠. 김어준. 충정로 대통령.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집권 초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하고 계속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당정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 국정 운영 전반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거든요. 없어요. 없다고요? 국민의힘이 저렇잖아요. 예.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고 동력이 떨어지고 할 일이 지금 없습니다. 국민의힘 때문에. 그냥 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수사권도 안 주고 그동안에 노란봉투법을 한다든가 예? 기업 활동 못하게 52시간 못하게 하고 상법 개정하고 세법 막 그냥 부동산 다주택자만 조지고 이런 게 이제 켜켜이 쌓여서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나라가 절단이 나겠죠. 근데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국민의힘 때문에. 사실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좀 여당하고 관계를 좀 다시 좀 붙여볼 만한 그런 카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럴 때는 되게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뒷조사하고 조지고 그랬죠. 옛날에 사냥개들, 검찰, 국세청, 또 국정원까지. 근데 지금 그런 거 하다 뾰록 나면 정권에 뒤집힐 건데. 그래도 여러 가지 그건 있을 건데 어쨌든 당내 세력 분포가 친청이 친명을 압도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타고 있는 호랑이의 사이즈보다 정청래가 타고 있는 호랑이 사이즈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에 타가지고 한 몸 건사는 하겠지만은 저 큰 호랑이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다. 네, 사실 또 이 장면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신의 당 대표 시절에 있었던 호흡을 맞췄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전 원내대표기도 하지만은 요 직전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하고 맞붙은 사람이죠.
그때 명심은 다들 박찬대에 있다고들 했었고 지금 보면 실제 그럴 것 같아요. 박찬대가 당대표가 됐으면은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엇박자를 집권여당에 낼 수가 있겠느냐. 아마 알아서 입안의 혀처럼 하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예. 근데 박찬대와 그때 당시에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 와서 만찬을 하면서 격려를 했다. 그건 뭐 인간적으로 그렇게 한 거지.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프렌드야. 우리는 저 같은 편이야. We are the world. 근데 그게 당내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찬대가 뭐 자기 생각한 대로 잘 돼가지고 인천시장에 당선이 됐다 칩시다. 그거 하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관계에 인천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친명 그룹에게 나는 저 친명으로 여겨지는 사람들한테 확실히 마음이 더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 외에는 저는 뭐 특별한 정무적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장 출마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득이 될 일은 없다. 뭐 그냥 기분 좋은 거죠. 아 인천도 지금 누구지 유성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시장이에요. 저 우리가 탈환했다. 수도권 탈환했다. 기분 좋은 거지. 그렇지만 그게 원래는 대통령의 덕으로 지금 그게 지방선거 압승에 공이 가야 되는데 조국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압승을 하면 그거는 정청래의 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당분간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정청래가 무리하게 합당을 하고 당이 뭐 우직근거리고 찌그락빠그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그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합당을 못하게 해야 되겠지. 합당되면은 정청래의 공으로 지선 대승하는 거고 합당 안 되면은 이재명의 역량으로 대승한 거고 그렇게 할 여지가 있겠죠. 어차피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니까. 사실 또 운동권 출신 중심의 이 민주당 주류 세력이 비주류 출신인 이 이재명 대통령을 여전히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심리적 분단 상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뭐 대통령까지 됐는데 뭐 지금 뭐 아이고 니는 저 우리 저 선고라 이거 옆에서 주전자 들고 왔다 갔다 하던 친구인데 그래까지 하겠어요? 다만 이거 하나는 있습니다. 과거 이제 정동영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그때 정통이라고 정동영 그 사조직입니다. 거기 공동대표를 아마 제 기억에는 대통령이 했던 것 같은 걸로 기억이 살짝 나는데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정동영 대선 후보 선거 캠프에서 아마 대통령은 당시에 그 비서실 부실장 같은 거를 왜냐하면 성남시장 나왔다가 한번 떨어진 원외 인사였거든요. 그래서 부실장을 했고 정청래 대표는 무슨 뭐 홍보위원장인가 뭔가 하여간에 그보다는 급수가 좀 높았을 거예요. 같은 캠프 내에서. 그러니까 그 정동영 후보 시절을 회상을 하면 아이고 그때 내가 더 높았는데 근데 설마 그런 생각하고 지금 저래 하지는 않을 건데 그건 알 건데.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집권 초반부터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 정부와 여당 갈등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